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이제 양악수술 받으시고 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것들,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질문하기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것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악수술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입안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위턱, 아래턱, 뭐 턱끝, 사각턱 부위 이런 데까지 다 수술을 하려면은 저희가 입을 많이 당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가 많이 당기게 되는 부위가 여기 입꼬리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건조하고 피부가 좀 약하고 예민하고 거기에 입까지 작은 분들은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입을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가 트고 일시적인 착색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이게 돼서 적절한 시간이 지나고 필요한 보습을 해주면 돌아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술 직후에 이제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흉터까지 대부분 지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보습과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괜찮아진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입 안으로 해가지고 뼈에 접근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흉터지는 것처럼 입 안쪽에도 결국 이제 흉터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악수술하면 흉터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흉터가 없다라는 거지, 사실 입안을 째니까 입안에 흉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흉터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콜라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전들에 의해서 질긴 조직들로 이제 회복이 되고 한동안 탄탄해질 때까지 좀 더 이게 땡기고 쪼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쪽에서 절개 부위들이 회복이 되면서 조직들이 좀 수축이 일어나고 당겨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수술 직후에 뭐 다른 건 나아졌는데 뭐 여기가 많이 쪼여요, 뭐가 뭉쳐져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말 흉이 잘 지는 분들에 있어서 흉을 좀 제거하는 추가적인 술식을 한다거나 좀 풀어주는 그런 주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술식이 시행되는 경우도 뭐 흔치는 않지만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붓기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뭐 밖에 붓기는 계속 거울 보고 뭐 이제 요새는 다 셀카도 찍으시고 혼자서 비교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붓기가 밖에도 있지만 안쪽으로도 있어요. 이제 목 쪽 붓기, 뭐 볼 안쪽, 혀 밑에 이런 붓기들이 있게 되는데, 수술 끝나고 입안에 붓기가 오래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대부분은 턱을 넣고 길이 줄이고 뭐 작게 갸름하게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수술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얼굴 밖에뿐만 아니라 입안의 공간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라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이 턱이 뭔가 발달하신 분들이 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입을 다물면 혀가 씹히거나 혀 때문에 불편하거나 실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단명도 있습니다. 마크로글로시아. 이제 수술로서 이제 뼈나 이런 것들을 맞춰놨는데 혀가 도저히 커가지고 자꾸 치아도 밀고 치열도 틀어지고 이제 이런 분들도 진짜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공간을 위해서 혀 절제술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수술 직후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목이 자꾸 답답해요, 목이 불편해요, 이제 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해요. 우리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는 저는 입으로 수술해야 되니까 코로 튜브를 넣습니다. 코로나 검사 때 그 부드러운 면봉조차도 살짝 건드려도 막 시큰하고 막 눈물 핑 도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극이 조금 더 목으로 넣을 때보다 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나 목구멍, 이런 코 뒤쪽 이런 데도 사실 상당히 자극이 갑니다.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시고 넘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붓기나 이런 것들도 빨리 빠진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목이 붓는 현상,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이며 물을 많이 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악수술을 했는데 뭐 입안이나 이런 데서 피가 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코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할 게 많아서. 그래서 코피는 그냥 간단히만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은 일시적으로 코피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데 간혹 가다가 코피가 정말 심하게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피가 많이 나면 목 뒤로 넘어가는, 꿀꺽꿀꺽 이렇게 심하게 되면 병원을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할 게 많아서
사실은 요거는 뭐 반드시 분명히 수술 전에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어떤 수술이든 신경을 안 다치는 수술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는 없지만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큰 신경들을 직접 이제 눈에 마주치게 됩니다. 뼈가 위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눌리거나 아니면 뭐 방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면서 이제 뼈를 다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술하고 나면은 신경이 손상을 어쨌든 받게 되는데, 그 정도가 뭐 심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될 것이고, 근데 정도가 심하거나 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면은 피부 감각 저하, 잇몸 감각 저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남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경이라는 것들도 결국 이제 전깃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어디가 손상이 된 게 다시 자라가지고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데, 특히 이 이어지는 이런 회복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혹은 수술 부위가 좀 화끈거리는 느낌, 다리 쥐난 것처럼 좀 저리는 느낌. 근데 이 증상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신경이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전기도 합선 같은 게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은 그런 막 벌레 기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아예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적인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이상 감각들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다가 신경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 이거 괜찮은 거냐? 이것도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우리 몸에서 조직들 중에 가장 회복이 느린 조직 중에 하나가 신경입니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시간이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신경 회복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초반에는 회복이 좀 빠르고 뒤로 갈수록 이제 느려진다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릴 때 한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1년을 약속하면 1년 만에 다 돌아온다가 아니고 1년 사이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신경 회복이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시점까지 대부분 나아지면은 거의 괜찮다라고 보고, 근데 1년 시점에서 아직 감각이 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10점 만점까지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 시점을 보통 1년으로 보니까 아마 보통 설명을 들으실 때 1년이 언급이 뭐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제나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몸에 발생하는 어떤 것도 이상한 것들, 잘 모르는 것들 투성일 테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 심각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눈치채셨네요. 어디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